61번에 아까 61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61번에 보시면 갑과 을은 그들의 공유 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병한테 이전 등기 이미 해줬죠? 해줬으니까 1번에 잔금 지급 기일에 이 매도인 갑과 을은 매수인 병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이행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냥 이러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전 등기 한 거 그거 생각 못하고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하라 라고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이미 되어 있으니까 등기 서류는 제공할 필요 없고 그죠? 예, 제가 말을 조금 설문을 정확하게 안 보고 한 얘기입니다. 다시 뒤로 가셔서 241페이지 69번의 매매의 성립 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의 매매는 매도인이 저당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 두 점에 관해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맞는 말이고 2번에 종물이나 종된 권리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목적물에 포함되는 거다. 어때요? 주물에 관해서 계약이 성립했으면 반대 약정 안 했다면 종물도 매매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는 금전 이해합니다. 매수인이 주는 것은 돈이라야 돼요. 매수인이 돈 대신에 물건 준다면 그거는 교환계약이지.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대금의 수액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에 의할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5번에 매매는 매매의 의사표시의 합치뿐만 아니고 기타 계약 비용이라든가 이행 시기라든가 장소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그래야 성립하는가.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에 보니까 매매 계약 비용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이행기가 언젠가 매수인이 대금 언제 지급하는가 이런 말도 없고 또 어디에서 인도하는가 이행 장소도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잖아요.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행 시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일자만 안 정했다면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일자가 바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일자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행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매매 아니지만 원래 특정물 매매라면 매매 계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거기가 이행시입니다. 불특정물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이행 장소입니다. 즉 매도인이 채무자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매수인이 돈 지급할 때는 돈을 매도인 집에 갖다 주는 게 원칙이에요. 또는 매도인의 통장에 보내주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와서 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행 장소에 관해서도 관련되는 법조문이 있으니까 그 법조문대로 하면 돼요. 자, 다시 계약 비용이라든가 이행 시기 또는 장소 같은 것은 관련 법조문이 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정 안 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정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 틀린 것은 2번에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는 과실은 매도인 거다. 맞죠? 인도하기 전까지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3번에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신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매수인이 물건 먼저 주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해도 괜찮아요. 4번에 매도인이 타인의 재산권을 매각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서 그 매매는 무효다. 타인물 매매 말입니다. 남의 땅을 파는 계약도 계약 자체는 유효. 그죠?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계약대로 해줘야 될 책임을 부담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과실을 추적할 수가 없다. 자, 한 번 더 잘 들어보세요.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 겁니다. 이때 매도인이 설사 이행 지체 중이어도 그래도 매도인 겁니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 거예요. 맞죠, 그죠?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이행 지체 중이어도 인도하기 전까지 과실은 매도인 거예요.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그러면 매수인 겁니다. 됐죠? 71번에 1번 됐고 2번 보시면 매매 목적물에 건조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건조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대금 전부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어때요? 자, 갑 소유 부동산 1억에 파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의 저당권이 있다. 또는 가압류가 있다. 저당권으로 잘못되는 채권이 3천이다. 또는 가압류권자 채권이 3천이다. 피보전 채권이라고 그러죠. 피보전 채권이 만약에 3천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3천만 지급 거부하면 돼요. 맞죠, 그죠? 3천 요만큼만 돈 못 주겠다 이러면 돼요. 이거 말소하기 전까지는, 그죠? 매매대금 전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기 이전이면 과실은 매도인 거다? 매수인이 대금 완납했죠, 그죠? 완납했으면 매수인 겁니다. 4번에 매도인은 달리 약정 없는 한 가압류 또는 제한물권 등기 이걸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른 약정 없다면 매도인은 목적물상에 있는 각종 제한은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다 소멸시켜서 넘겨줘야 돼요. 4번에 부동산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계약서 작성 비용은 별도 약정 없다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하죠. 계약 비용이죠. 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해요. 72번에 2번 보시면 기억 보시면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납받지 못했다면 인도할 때까지 과실은 매도인 겁니다. 자, 이행 지체 중이어도 대금을 아직 완납 못 받았다면 인도하기까지 과실은 누구 거다? 매도인 겁니다. 니은의 토지 소유권을 갖지 않는 건물의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지당권 또는 토지임차권 이걸 설정해서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에 갑 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 이게 매매 목적물이면 그러면 달리 약정 없는 한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이 땅에 대해서 임차라든가 지상권 같은 거 이런 권리 확보해서 건물을 넘겨주는 게 이 사람의 의무이죠, 그죠? 뭐 달리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는 거고 없으면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해서 건물을 넘겨줘야 돼요. 이것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습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자,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이거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매매계약금은 언제나 정약금의 성질이 있다. 자, 언제나 정약금의 성질이 있다. OX. 이거는 O입니다.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죠, 그죠? 이거는 언제나 정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위약금이 들리면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의 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주된 계약, 즉 예컨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까? 동시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위험의 매매는 저당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저당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아니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 이전해야, 또는 대금 지급해야, 또는 재산권 이전해야 성립합니까? 아니죠. 이전하기로, 대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그 다음에 73번에 매매의 일방 예약입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 일방 예약은 제가 강의 때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시험에 뭐 별로 잘 하진 않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의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의 예약했다는 말은 앞으로 매매 계약 하자는 계약입니다. 맞죠? 그죠? 앞으로 매매 계약 합시다는 계약을 매매 예약이라 그래요. 이때 두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 없다면 일방 당사자만 예약 완결권을 갖습니다. 이 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법조문상으로 완결의 매매 예약 완결의 표시를 하게 되면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예약 당시에는 앞으로 장차 승인할 권리죠. 그죠? 앞으로 승인할 권리니까 이걸 미리 뭐 해놓을 수 있다? 가등기 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가등기 해놓으면 설사 갑이 이걸 다른 제3자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이 을은 완결의 의사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성립시켜서 바로 가등기한 요 권리를 번등기 청구하면 되죠. 그죠? 누구한테 번등기 청구합니까? 갑한테. 그죠? 갑한테 번등기 청구해서 번등기하면 저 병의 등기는 말소.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결의 의사표시만 하면은 바로 본계약이 매매계약이 형성되는 거니까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맞죠? 형성권. 그 다음에 재단권입니다. 재단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가 가능해요. 양도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형성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사기간이 만약에 약정 안 했다 또는 법에 없다 이러면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이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 안 하면 갑쪽에서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이자가 답을 못 받으면, 그죠? 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자, 저 예약은 실효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 예약에 관해서는 법조문에 일방 예약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방 예약이 뭡니까? 한쪽 당사자만 이 권리를 갖는 거. 만약에 이쪽에도 이런 권리를 갖는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쌍방 예약이라 그러겠죠? 근데 법조문에 일방 예약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예약했을 때는 일방 예약한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여기까지. 1번에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예약 완결에 표시하면 바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맞는 말이고, 2번에 부동산 물건을 이전해야 하는 본계약의 그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 자, 예약 완결권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예약 완결권 자체를 가등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약 완결권 행사로 나중에 생길 요걸 가등기하는 거예요. 요걸. 그죠? 다음에 예약 완결권 가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약 완결권 자체를 가등기한다 아니고 그 행사로 생겨나는 요걸 가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양수인, 저 병한테 말입니다. 병한테 본등기 청구한다? 아니고 갑한테, 그죠? 갑한테 본등기 청구하죠. 그래서 그게 X고. 4번에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못 받으면 그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당사자 간에 약정 없다면 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74번에
1번 보시면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가 있으나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매도인은 그 저당권 등기까지 말소해서 이전해줄 의무. 이거는 필요 없다. 자, 갑의 부동산에 병의 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있다. 이걸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했을 때 이쪽의 대금, 예컨대 잔금 지급과 동시관계에 있는 이쪽의 채무는 총 3가지죠.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말소. 맞죠? 그죠? 저당권 등기 말소. 이거 동시관계세요. 이때 이 사람이 채무를 변제해 줬다면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남아있어도 무효입니다. 그죠? 이 저당권 소멸해버렸죠. 그럼 이 사람이 변제만 해줬으면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가? 아닙니다. 변제해줘서 실제법상으로 저당권 소멸했다 하더라도 등기 남아있으면 이거는 을 입장에서는 귀찮은 겁니다. 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제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걸 제공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서류만 집어넣으면 바로 말소되게 해줘야 돼요. 변제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그럼 이거 X죠? 자,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도 부담해요. 이번에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는 이자를 가산합니다. 법 조문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담보책임 문제가 안 생겨요.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번에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만약에 거부하면은 공탁을 해줄 필요 없다. 그죠? 자, 매수인이 안 받을 때 공탁까지는 안 해줘도 된대요. 5번은 뭐 됐고, 나온 얘기고, 75번 각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76번. 갑은 을과 을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을에게 계약금을 줬대요. 자, 을의 부동산을 갑이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 매수인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답니다. 4번 보시면 매수인 갑이 계약금으로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면 매도인 을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계약금으로 유보된 해제권 행사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계약금으로 유보된 해제권은 이 사람이 이 계약금 요구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거죠,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여차하면 그거 포기해버리고 해제하려고 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바로 해제권이 이쪽에 유보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때는 준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반환 청구하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지. 이걸 포기하고 해제하는 거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는 당연히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수인 갑이 계약금으로 유보된 해제권 이걸 행사하면 매도인 을은 매수인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자, 이쪽에서 계약, 자, 1억짜리 매매 계약입니다. 근데 시가가 7천까지 폭락하니까 이쪽에서 계약금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 을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죠? 손해가 생겨나죠. 그죠? 이때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만 그냥 몰수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이자가 이것만 포기하면 자, 그럼 해제 가능해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쪽에서는 계약금 100 돌려주면 해제 가능하죠? 100을 돌려주면 자, 그러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 565조에 따른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이 있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해제할 때 우선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하는 거죠.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이행 착수하기 전에. 이행 착수했다 안 했다. 자, 했다 안 했다. 자, 이행 착수한 걸로 본예 뭐
하지 않은 걸로 본 예, 뭐 기억납니까? 이행 착수한 걸로 본 예, 중도금을 지급했다.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행계 전에 줬을 때, 중도금을 이행계 전에 줬을 때 착수한 거 맞습니까? 예, 이행계 전에 줘도 착수한 걸로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동의받아서 중도금 쪽으로 은행도 어음을 준 겁니다. 이 자가 받아요. 이행 착수한 거 맞죠? 그죠? 중도금 대신에 어음으로 줬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한 걸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도금 대신에 제3자에 대한 채권 그걸 이쪽에 줬습니다. 채권을 양도했을 때도 이 자가 받으면 이행 착수한 걸로 봐요. 자, 채권을 양도해 줬을 때 이때도 중도금 대신에 줬을 때 이것도 이행 착수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전 등기하라 라고 소를 제겠다거나 이쪽에서 대금 지급하라 라고 소를 제겠다 그리고 승소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행과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맞죠? 매도인이 갑이 소를 제겼다 또는 을이 소를 제겼다 그리고 판결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행 착수한 걸로 안 봐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은 해지하려면 100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제공하는데 이쪽에 안 받으면 공탁해 줘야 된다? 제공만으로 족해요. 제공한 걸로 족하고 공탁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탁까지는 해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565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지하고 나면은 서로 간에 원상 회복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 회복 문제. 이거는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서로 이해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쪽에서 이거 포기하고 해지하면은 뭐 더 이상 돌려받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게 시가 폭등하는 바람에 1억 5천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이쪽에서 100 돌려주고 해지했을 때 갑이 쪽에서는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그죠?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 못해요. 계약금 2배 돌려받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자, 손해배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이 있죠. 그죠?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다른 약정 없다면 그러면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고. 그죠? 그러나 언제나 해약금이다. 이러면 이거는 틀린 말이고. 그죠? 반대 약정할 수 있으니까 이 조문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죠? 임의 규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지하지 말자고. 반대 약정할 수 있다. 그죠? 반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제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시키는 특약, 반대 특약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준다는 것도 이것도 계약입니다. 맞아요? 계약금을 준다는 것도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계약금을 줘야 된다. 이런 법 없어요. 계약금을 주는가 안 주는가 얼마 주는가 다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계약금을 현실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여물계약이다. 그죠? 여물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기로 합의만 한 상태다. 또는 계약금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다. 이러면은 이 조문에 따른 해제 이거 된다 안 된다? 자, 합의만 했습니다. 합의만. 아직 현실로 계약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계약금은 1000으로 약정했는데 근데 아직 200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가 없대요. 이런 경우는 해제 불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만 지급했을 때 만약에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래 해지 못하지만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현실로 받은 돈입니까? 아니면 약정한 계약금입니까? 이게 아니라겠죠. 그죠? 맞죠?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약정한 계약금이지 현실로 받은 그 돈의 2배 아닙니다. 그죠? 자, 해약금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바람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했을 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가?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면 X죠, 그죠? 당사자 간에 이자가 만약에 계약 위반하면 이쪽에서 계약금 몰수한다라고 미리 약정했다면 그러면 몰수할 수 있어요. 그 약정이 무슨 약정입니까? 위약금 약정. 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수함으로써 그걸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 그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쪽에 생긴 손해가 설사 3천이어도 계약금만 몰수하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 청구는 못해요. 맞죠? 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이자가 지급한 계약금이 4천이다. 4천이고 위약금 약정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위약했습니다. 그러면 약정대로 4천을 몰수하면 되는가? 4천은 너무 과다하죠, 그죠? 너무 과다합니다. 이렇게 부당이 과다하다면, 그죠? 부당이 과다하다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죠?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당연히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언제나 있다, 또는 다른 죄송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러면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있습니다. 맞죠? 반드시 위약금으로 삼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이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어야 그래야 위약금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서에 보니까 매도인이 계약 위반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A권에서는 계약서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라면 이자가 계약 위반해도 계약금 몰수하게도 안 돼요. 맞죠? 그죠? 어느 일방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그게 타방이 되어서도 위약금 약정이 된다? 그렇지는 않다, 그죠? 일방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곧 상대방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약정이니까 약정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77분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상가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약정 기일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 못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수한다. 자, 이게 무슨 약정이죠? 위약금 약정이죠. 위약금 약정입니다. 자, 한편 매수인 을이 잔대금 지급 기일에 나타나지 않자 이러니까 조금 어색해요. 그게 아니고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렇게 하세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자,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 갑은 다음날 일방적으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자,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바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바로 해지 통보해버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어때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은 바로 채무 불이행에 따르면서 해지 통보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 지급 안 해도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해서 잔금 지급하라 라고 최고해야 그래야 매수인은 지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매도인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매도인 갑은 등기 서류 제공하면서 잔금 최고해야 그래야 매수인이 지체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갑과 을은 어느 누구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았다. 둘 다 지금 잔금 지급기일에 둘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둘 다 이행 지체 안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계약금 1,000만원 돌려줘야 된다. 생뚱맞습니다. 왜 돌려줍니까 그걸? 그 다음에 4번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의 서로에 대한 채무는 이제 기한 없는 채무가 돼버립니다. 자, 잔금 지급일자 지나가 버렸죠? 둘 다 이행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둘 다 이제 지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행기한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 쓰게 되고, 그래 5번에 매수인 을이 위계약금을 포기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뭐 이거 뭐 별 얘기 아니고, 그런데 위에 설문하고 밑에 내용하고는 뭐 별로 저기 매치가 좀 안 되네. 위약금 약정했다는데 뭐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밑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자, 아무튼 자, 이쪽에서는 1,000만원 지급했고, 근데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 사실 가지고 이자가 지체 빠지는 겁니까? 안 빠지죠. 동시행관계에 있는 이쪽에 등기 서류 제공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게 지체 안 빠진 겁니다. 이쪽에서는 등기 서류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하라 라고 채고 들어갔는데 잔금 지급을 안 하면 그러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서류 제공했다 이런 말 없으니까. 그 상태로 이행기는 지났으니까 둘 다 지체 안 빠진 겁니다. 둘 다 이행 지체 안 빠졌고, 여전히 동시 이행 항명권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양쪽의 채무가 둘 다 이제 기한은 없는 걸로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쪽에서 자기 채무를 제공하면서 상대방의 채무를 채우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하면 지체에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이거 제공하면서 저쪽에 채무했는데 등기 서류 안 주면 이쪽에 지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받았다. 틀린 것은 1번에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100을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매도인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 100 상환 이걸 제공하면서 해야 됩니다. 3번 아시죠? 계약금 100을 줬더니 매수인이 안 받아요. 그러면 공탁까지 해줄 필요 없죠. 그죠?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100 상환을 받은 매수인 을은 설사 손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라고 증명하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 2배 돌려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5번에 매수인 을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79번에 2번 보시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게 무슨 뜻이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 네, 이 말을 말해요. 그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 말 말합니다. 자,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했을 때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 안 하는데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제했을 때 서로 간에 원상 회복 없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 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비록 매도인이 전혀 이행 착수 안 했다 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이자가 중도금 줬대요. 이자가 중도금 줬다면 이쪽에서 전혀 이행 착수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포기하고 해제하겠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죠? 일단 중도금 들어갔잖아요. 중도금 들어갔으면 이행 착수한 자신도 이전에 해제 못해요. 그 다음에 4번에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았을 때 실제 받은 계약금의 100만 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약정계약금입니다. 그죠? 현실로 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계약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문장이 긴데 두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 나왔습니다. 허가 나왔으면 이게 이행착수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허가 나와도 메이드인은 마지막 줄 계약금 100을 들어주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80번에 자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 1번 보시면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으로 이걸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다. OX.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다. X. 왜?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원칙 계약금의 태반의 규정들은 다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어서 메이드인이 담보 책임 안 진다는 약정 또는 담보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도 괜찮아요. 민법과 다르게 약정도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갑의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이드인이 매수인 보고 이 물건에 문제 있는지 잘 미리 살펴보세요. 사고 난 다음에 계약서에 2장 찍고 난 다음에 하자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알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 괜찮아요. 맞죠? 그죠? 실험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만 이 사람이 담보 책임을 안 진다라고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알고 있는 하자를 고지 안 했다면 그건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자를 만약에 고지 안 했다면 그때는 책임지래요. 됐죠? 아무튼 담보 책임 안 지는 약정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할 수 있다. 그거는 타인의 권리 매매뿐만 아니고 원래 다 그래요. 예? 제가 강의하기 싫은가 보다. 막 뛰어먹으려고 그러네. 이번에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 책임 묻는 경우 매수인의죠. 매수인의 선의 악이 불문하고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자,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이 사람의 선의 악이 불문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자, 매도인은 이라고 써놓으세요. 매수인의 선의 악이 불문하고 매도인은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고 한번 OX 해보세요. 오! 누가 오라 그랬어요? 어느 분이? 왜? 물어볼까봐 또. 질문할까봐.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의 소유 땅에 병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바로 매매 목적물입니다. 매매 목적물. 우선 이 사람이 저당권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저당 채무를 이자가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줬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 발생해도 갑에게 책임 못 물어요. 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산 경우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자가 저당 채무를 인수했는지 인수 안 했는지 이런 말 안 나오면 어떻게 보라 그랬죠? 안 한 걸로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안 한 걸로 인수 안 한 걸로 보고 이자가 이거 해결하기로 하고 판 것을 전제로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해결하기로 하고 판 겁니다. 근데 이자가 해결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채무 변제 못해서 저당의 실행 경매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잃었다. 또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갑에게 담보 책임 물어서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권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의 채무지만 대신 갚아버리고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권을 지키려고 출자한 게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저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사람은 저당권 있는 거
다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거 안 하고 샀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이이거나 악이거나 관계없이 이 사람은 동일한 이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죠? 매수인의 선악 불문하고 이 사람이 지는 책임은 똑같아요.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불특정물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완전물 거부 청구할 수 있다. 자, 불특정물, 이게 다른 말로? 불특정물 다른 말로? 종류물. 자, 갑의 소유 건물이 이게 매매 목적물이다. 이러면 이거 특정물입니까? 불특정물입니까? 특정물이죠. 이게 아파트 만약에 103동 201호다. 이때 갑이 이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저게 104호 201호 그것도 내 겁니다. 이러면서 대신 이거 줄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 물건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물? 특정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이게 특정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슈퍼에서 물건 샀다면 슈퍼에 똑같은 물건 많죠?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막 도망가네. 자, 다시 슈퍼에서 마트에서 물건 샀다면 똑같은 물건이 마트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종류물입니다. 이런 것은 종류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불특정물. 다른 말로 불특정물이라 그래요. 자, 이게 매매 목적물일 때 무슨 특정물에서 만약에 하자가 있다. 하자 때문에 이 건물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 해제입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해요. 이 사람은 하자 있는 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되고 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줘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종류물이면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매수 목적을 달성 못한다면 역시 해제. 그 정도 안 심하다면 손해청구인데 다만 이거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도 가능해요. 완전물 거부 청구. 이게 여기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다른 아파트를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종류물에서만 완전물 거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도 이 사람은 선의에다가 무과실. 그 다음에 6개월밖에 시간 안 줘요. 자, 특정물, 불특정물. 자, 문제는 아까 뭐였더라? 자, 불특정물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자, 불특정물에서도 하자가 너무 심해서 매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는 뭐한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심하다면 손해청구. 자, 그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걸로 해도 괜찮고 맞죠? 요거 안 하고 요걸로 가도 괜찮아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물건 하자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물건 자체 하자. 그래서 여기 감액 청구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감액 청구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말이죠. 만약에 슈퍼에서 물건 사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슈퍼 다시 돌아갔더니 슈퍼 주인이 그거 10,000원짜리인데 제가 2,000 깎아줄게요. 예?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좋습니다. 2,000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자 있을 때도 감액 청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사자 약정한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 약정한 겁니다.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에요. 적어도 법 조문상에 감액 청구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당사자가 약정해야 뭘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담보 책임에서 감액 청구는 딱 두 군데서 나오죠. 딱 두 군데서. 자, 이거 갑 소유 땅 이게 매매 목적물인데 그 매매 목적 토지 중에 일부분은 제3자 병 소유일 때 말입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이때 이 사람은 요것도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해 줘야 되죠. 못할 때 요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라 할 수 있죠. 그죠?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요거 빼고 나머지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배 청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갑 소유 땅을 을이 사는데 이걸 1000평인 것을 전제로 단가는 10만원 해가지고 1억으로 잡아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청량해보니까 800평이더라. 그랬을 때 매수인 을은 200평 값을 깎아달라 할 수 있죠? 감액 청구할 수 있고, 800평이면 내가 매수 안 했을 거다, 이런 경우라면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생겼다면 배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는 딱 이 두 군데서 나와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하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맞죠? 그죠? 딱 두 군데서 감액 청구, 이런 말 나와요. 자, 귀형의 거래 그랬으니까 감액 청구할 때 선악불문 또는 선의, 이 위에 거. 이거는 선악불문입니다. 선악불문. 요거는 선이라 되고, 선의. 자, 요거는 선의여야 돼요. 악의처럼 안 됩니다. 800평인 사실을 알고 했다면 감액 청구하면 안 돼요. 그죠? 밑에 것도 전부 다 선의, 그죠? 요거는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선의라 되지만, 요게 갑 소유 아닌 것을 이자가 알고 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 부분을 취득해서 나에게 넘겨주리라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맞죠? 기대하고 샀으니까 대금은 이걸 전체를 감안해서 대금을 준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도 깎아달라, 이런 얘기 가능하죠. 자, 계속 보시면 81번. 자, 잠깐만 쉬시고 이 그림 지우지 마세요.